오행의 왕상휴수와 왕상휴수사의 원리고찰이라고 이렇게 명제를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오행의 왕상휴수라는 말과 왕상휴수사라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중에 있는 명리서적이라든가 또는 인강 등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뭐냐? 왕상휴수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리학의 기준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왕상휴수사,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걸 틀렸는데 틀린지를 모르고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것이 틀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리학의 기본이 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자리에 잡고 원위치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명리학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한번 쭉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어갑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진소암 선생께서 왕상휴수를, 그죠? 토를 사계의 간계인 토를, 진술충리 토를 그냥 오행의 토로 구분을 해서 5가지로 분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왕상휴수사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다시 잠깐만 올라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표만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계절이라는 것은 춘, 하, 추, 동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5계절이로서 4계가 이미 우리가 계절학이 무너진다는 것은 1년이라는 개념도 사라지는 것이고 지구원령하고는 전혀 다른 이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 토라는 것을 하나의 뭐로 올라갔다. 이게 춘화 추동으로 나머지는 자 계절로 인묘라든 인묘 사오, 그죠? 이거는 뭐요? 신묘 그다음에 뭐죠? 술해 이런 신유술 신유, 그리고 뭐요? 이거는 해자, 이런 식으로 계절을 나타내면은 4계가 돼요. 그런데 착각을 하신 건 뭐냐면 거기에 토가 있다는 거예요. 토가. 이 토의 개념을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토를 갖다 했으니까 토를 기준 토로 해가지고 이걸 전체가 4계의 얘를 갖다가 넣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4계에다가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모순점이 생겨버렸냐면 이걸 4계를 가짜 계절로 가짜 계절로 이렇게 실제로는 4계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충리를 토로 여기 이제 인묘의 목, 사오의 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술충리를 토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오행으로 치환을 시켜버린 거죠. 계절로서 지금 이거는 계절을 구분하는 거예요. 계절을 구분하는데 진술충리를 계절로 두지 않고 뭐로 넣어버렸다? 토로 분별하다 보니까 모순이 와버린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토를 놓고 나니까 토를 가장하는 게 4계에다가 여기다가 이거는 가짜 계절이 없는 거예요. 춘하 추는 여기다가 그냥 가짜로 왕을 해놓고 보니까 그 도와주는 것을 상이니까 여름이 상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고, 지나가는 거니까 가을이 휴라고 봤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더 지나가는 거예요. 휴가 되고 그 다음에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를 갖다 사라는 개념을 이렇게 왕상휴수의 개념을 뒤에 사자를 하나 또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자 5가지로 가짜 계절을 4개만 있으면 될 것을 4계절을 5개로 분류하다 보니까 4를 하나 도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왕해야 될 봄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는 뭐죠? 봄이 토는 가장 왕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
올라오겠죠. 가장 왕해야 될 것이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무성하게 피어가고 있어야 될 그 여름의 기운들이 뭐가 되죠? 여기가 오히려 상이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결정은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왕이라는 생각이 가짜 계절이죠. 원래 있지도 않는 계절을 갖다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다 도표화시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모순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다 보니 옛날 학자들도 보니까 목화금수는 왕상휴수로 하니까 딱 떨어지게 맞거든요. 근데 거기 토라는 개념을 계절로, 즉 뭐죠? 인묘 이렇게 세 개가 계절화되어서 이 진이 토가 아니라 인묘진의 뭐죠? 목이고 목국이고 또 그다음 뭐죠? 이것이 봄이다, 추위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을 이 진을 별도로 띄어내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오미에서 이 미 역시 사오미는 이제 끝대라 그러잖아요. 이 사오미가 이것이 뭐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여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거를 떼놓고 사오는 화니까 그냥 이걸 토라야 돼. 이 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진술측리만 별도로 남대가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건 모순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다시 올라가시다 보면 다시 올라가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심요청 선생님 연애를 즉 서자평 선생께서 이 자평진전, 자평학을 창제를 하시고 그 창제 원리를 오행하여서 음양오행해서 바로 이 원리 엔진을 차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써놓은 건 바로 이게 오직 왕상효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왕상효수인데 본인은 이제 바로 진수학 선생의 본인이 쓰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과 목화금수에 대해서는 왕상효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토를 갖다가 놓고 보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셨던 거예요. 이 토를 갖다가 진술충미를 토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진술충미를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계절로 생각하지 않고 토로 놓고 봤으니까 왕상효수사라는 현실, 그러니까 우주 자연의 법칙 원리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리고 실제와도 거리가 먼 그런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왕상효수사의 원리적 배경이 가장 최초로 만들어지는 원리적 배경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진수암 선생의 명리학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왕상효수가 본래 왕상효수가 왕상효수사라는 잘못된 이론으로 지금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거를 누가? 또 심요청 선생. 심요청 선생님은 자평진전에서 이건 다시 바꿔놔요. 그게 아니다. 자연의 이치는 원령의 체계는 왕상효수고 이 진술충미는 사계가 아니라 뭐다? 인묘진, 사오미와 같이 그 계절의 끝계라는 것을 다시 정립을 시켜요. 다시 본래로 환원을 시켜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자평진전에는 그래서 이걸 왕상효수로 4단계로 진술충리를 다시 변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진술충리만 별도로 뭐를 만들어 놓는다? 잡기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혼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잡기라고 이렇게 진술충리를 표현을 하고 그 잡기를 뒤에다가 격자를 붙여요. 이렇게 해서 잡기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술충리격을 잡기격으로 별도로 격화를 시켜서 상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진술충리는 토가 아니라 진술충리는 원령에 쓸 때는 계절이기 때문에 물론 간지에 썼을 때는 갑진 이러면 이거 뭐예요?
진토예요. 그러나 갑진월 그럴 때는 이거는 진토가 아니라 뭐다? 봄이다라는 거예요. 갑술 하면 뭐죠? 그런 거예요. 갑이 술인 술토가 됩니다. 그러나 갑술이 월지일 때는 그는 술토가 아니라 뭐요? 신유술의 가을령이다, 춘영이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잡기격은 진술충이는 별도로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잡기라는 것도, 요거는 이제 잡기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요거는 신효청 선생님이 쓰시는 말이에요. 신효청 선생님. 그러나 이 잡기라는 말은, 잡이라는 말은 잡되다라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뒤섞여 있다. 그래서 이 뒤섞여 있는 것에 대한 이 기록은 쉽게 말 다른 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뒤섞인 것이 진술충미만 뒤섞여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표현을 갖다가 동해서라고 선생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던 거예요. 굉장히 외람되지만 이거 무식에서 온 소치라 이게. 자, 보세요. 이 진술충미라는 것에 신효천도 이걸 잡기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진 중에 을, 개무가 있고 술 중에 신정무가 있고 축 중에 미 중에 이렇게 정답무가 있죠. 지장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섞여 있다라고 해서 잡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된다면 인신사회 역시 이 모두 다른 글자들도 자, 인을 한번 봅니다. 인 중에 뭐가 들어있죠? 그래요. 무, 병, 가. 여기 그러면 기운들이 섞여 있지 않나요? 좌우 묘유는, 자, 묘 중에는 갑과 을만 들어있으니까 같은 기운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안 섞여 있다. 그럼 이거 섞여 있으면 이건 안 섞여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누구냐면, 동해서라고요. 또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잡기라는 건 이런 것에 어떤 기운이 섞여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진술충미의 잡기라는 건 뭐냐면, 기운을 말하는 건데, 그 뭐냐면, 계절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묘지,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계절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진토로 보는 게, 이거는 당연히 뭐죠? 인목으로 보는 것이죠. 이거는 월지월령이 아니고 그냥 간질 때는 이건 당연히 뭐예요? 진토예요. 이때는 진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잡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잡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계절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계절이. 어디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봄에 속하여 봄에 섞여 있다. 그리고 이거는요, 가을에 섞여 있다. 가을에. 이거는 겨울에. 이거는 여름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임묘지는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봄과 여름의 사이에 섞여 있는 거예요. 술은요,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사이에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토로서 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잡기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기격이 가장 이렇게 보기가 까다로운 것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진수함 선생도 목화금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왕상유수로 사계제의 순서를 이렇게 취해서했다라고 이렇게 연회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죠? 근데 다만 뭐예요? 토를 갖다가 계절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갖다 토를 갖다가 오행의 토로 비유를 해서 그것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왕상휴수 사라는 별도의 가짜 계절을 만들어서 5등분을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오류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도 선생이 다시 그것을 바꿔서 기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화를 좀 이렇게 도표화하거나 이렇게 서술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소논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다시 도표로 해서 재반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까지만 하더라도 진수한 선생님은 보시다시피 왕상휴수에 대한 것만 설명이 되어 있지, 여기 왕상휴수 사에 대한 것은 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없어요. 단지 이렇게 토라는 부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계절을 가서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모순적 의미를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모순에 걸린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술충미는 토가 아니라 계절령으로서 일켜야 된다. 특히 월지일 경우에는 계절령이다 라는, 나머지 임묘진, 사오미 이런 임묘, 사오 다 계절로 읽으면서 지는 계절로 읽지를 않으셨는 그런 모순을 가지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통일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무릇 사주의 간지는 반드시 왕상휴수를, 여기도 왕상휴수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 이건 연회의, 그러니까 서자평의 이론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평학의 원리를 그대로 따랐던 거죠. 다만 토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착각을 하신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그것이 여기에 진수함 선생에 이르러서 이러한 원리식을 도표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굳어져 버린 거죠. 현대까지. 근데 신요점생 그걸 바꾸어 놨습니다만은 이렇게 도표하거나 서술화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명리학원에 있었던 진수함 선생의 왕상휴수사표를 그걸 그대로 뭐를 해버렸다. 지금까지도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모순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명리학의 원령임에도 말이죠. 이게 엔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쓰신 거에도 보면은 나머지는 오해가 없어요. 보면은 무루사조의 간지는 반드시 왕상휴수를 분별해야 하니 일주나 희신은 왕상을 버리고 휴수를 바라지 않으며, 그러니까 왕상을 버리고 휴수를 버리고, 왕상이라는 건 다른 말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신이라는 거. 휴수라는 말은 쇠신을 말해요. 쇠신. 자, 이렇게 왕상은 왕이라 그러고 휴수는 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상이나 기시면 왕상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 휴수되기를 바라고 왕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이 왕보다 묘한 것이 있으니, 이 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울상자예요. 자, 여기 목을 한번 여기 기준합니다. 목은 어떻게 되죠? 자, 목을 보면 목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춘이라는 거죠. 자, 춘인데 여름인데 봄인데, 자, 목은 뭐죠? 언제가 가장 왕하죠? 목은 그렇습니다. 봄이 가장 왕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모자 법칙이 뭐죠? 겨울이에요. 겨울이 뭐예요? 수생목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상이라는 말은 서로 상자를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뭐예요? 도울상자예요. 다른 말. 그래서 우리가 상제라고 하죠. 재상. 그 재상이라는 말이 뭐죠? 영의정, 정의정, 정승. 이 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도울상자예요. 그래서 봄에는 왕하고 겨울은 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어나가는 게 뭐예요? 여름이고 가을이겠죠. 그럼 뭐예요? 왕상, 지나가는 거예요. 휴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를 한번 보죠. 화는 언제 가장 왕하죠? 그래서 여름이 가장 왕합니다. 여름이 가장 왕하니까 여름을 도와주는 게 뭐죠? 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이 되겠고, 그리고 지나가니까 뭐죠? 휴가 되고 수가 되겠죠. 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수는 언제 가장 왕하죠? 그렇습니다. 겨울이 왕합니다. 겨울이 왕하니까 가을이 뭐요? 도와줘야 되죠. 도울상자, 왕상. 그럼 뭐요? 봄이 휴가 되고 여름이 수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왕상휴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상이 왕보다 묘한 것이 있으니, 왕은 지극히 왕성한 물건인 까닭에 그 물러감이 오히려 신속하나, 상은 성장하는 계절의 기운이라 그 나아감에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목으로 기준을 합니다. 목은 언제가 왕하다고요? 봄이 왕한 거예요. 겨울이 상한 거고 여름이
휴하고 가을이 수하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지극이에요. 자, 여기서 이 극이라는 건 뭐예요? 최상, 마지막 꼭대기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맨 순양이 전체가 이루어지면, 자, 이렇게 수학 시간을 배웠죠. 자, 이렇게 양호가 6개입니다. 이건 뭐예요? 건위천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건위천.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순양이, 전체가 다 양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뭐죠? 천풍구.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자, 순양이 하나가 양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비로소 음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일음 시생이다. 하나의 음이 비로소 생겨납니다. 일음 시생이다.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거를 우리는 동지의 반대니까 이걸 뭐냐면 하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건 순음이죠. 전체가 다 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더 이상 차면은 물러날 데가 없죠. 그럼 요게 뭐야? 하나씩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요것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반대로 이거는 이제 일음시생이죠. 이거 뭐야? 일양시생이다. 그러니까 양이 하나 비로소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아까 이거는 뭐예요? 하시는 거죠. 이건 뭐예요?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음과 순양 이건 결국 뭐예요? 음양의 법칙의 동정운동에서 변해갈 때 하나씩 다시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러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죠? 옛날 노래도 있죠. 달도 차면 기우나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차면 다시 기우고 기울면 다시 원상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 원리다. 이게 자연의 이치다. 자, 그래서 이 왕한 것은 이제 다음으로 물러나게 되지만 상한 것은 어디죠? 다시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이 상이 더 기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휴는 수보다 심한데 수는 여기는 이제 끝나가는 거 말씀은 지음에 이르는 것이죠. 아까 수는 이미 극에 달한 세력으로 이는 점차 되살아남이 틀림이 없으나 휴는 이제 물러가는 계절의 신일 뿐만 아니라 갑자기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무릇 기뻐하고 꺼리는 바는 이러한 뜻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휴는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과 상에 있어서 그러한 개념의 이치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건 누가 말씀하시냐면 바로 심수학 선생님은. 그러니까 왕상유수의 객관적 서관이나 결론적 서관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원리적 체계는. 그러나 당신이 착각을 하시는 뭐다? 이렇게 토를 진술충리 토를 이거를 월지월령에서는 계절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토오행 토라는 것으로 별개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왕상휴수사라는 모순된 이론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거는 예전에 있었느냐면 없었어요. 예전에는 없었으나 어디 와서 바로 이 진수왕 선생에 의해서 왕상휴수사라는 것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학자님들도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실제는 저렇게 왕상휴수사라고 설명을 하고 이론적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글을 안 써. 안 맞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썼다? 왕세의 또 다른 변법 기준이 있죠. 뭐더라? 12운기, 12운성으로서 생왕묘절로 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생왕묘절은 강약 왕세의 진태를 밝히는 것이지 계절의 왕상휴수의 왕세를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론이 아님에도 뭐야? 섞어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노장님들은 어떻게 썼느냐?
목화 금수는 왕상유수라고 이렇게 쓰면서 나머지는 어떻게 못 쓰면 시대운미로서는 어중간한 거예요. 저 역시도 30년을 넘게 이 학문을 연구하고 실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밝혀보고 또 그 원인은 이렇게 타당한 원인들은 당신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요것만 토를 계절로 보지 않고 오행으로 고찰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노천 선생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도 여러분 이게 누가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았고 당신만 그냥 이렇게 왕상주수로만 전개를 하시고 그에 대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다? 작비격, 즉 진술충리에 대한 것을 작비격이라고 별도의 격을 만들어서 보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왕상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가 탐험이 바로 그것을 다시 도표화하고 이론을 다시 재정립해서 왕상휴수로 재반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다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행에 왕상휴수라고 이렇게 사자를 빼고요. 사자를 빼고 왕상휴수로 본래로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기준적으로 오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뭐죠? 원령의 왕상휴수가 되겠고 계절의 왕상휴수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명제를 변경하지 않게 혼돈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오행의 왕상휴수라고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뜻은 원령의 왕상휴수가 되겠고 계절의 왕상휴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요즘은 이제 사계절이라는 거예요. 춘하 추동 이제 비로소 정확하게 사계절로 기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진수함선 여기다가 사계라 그래서 진술충미를 넣음으로써 혼란의 모순을 만들어냈는데 다시 환원을 시키겠습니다. 계절은 사계절밖에 없으면 5계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 진술충미를 뺐습니다. 빼고 진술충미를 자 여기로 가보시죠. 오행에 여기서 토행인데 여기로 왔습니다. 요 토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토란 진술충미라는 토를 기준하는 것이고 진술충미는 원령에 기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의 진토는 뭐냐면 인묘진의 진인 것. 그래서 진월은 봄에 해당되는 것이고 미는 사오미의 끝에서 미로서 이거는 하의 여름에 술은 신유술의 끝에 관계로서 뭐죠? 축령이고 축은 해자축의 동령으로서 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기준을 한다면 토는 뭐죠? 중심이고 토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래 보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진월은 토는 왕이 되고 여름에 상월은 상이 되고 술은 휴가 되고 축월은 수가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상휴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토를 왕상휴수로 기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목으로 가서 봅니다. 목은 아까 왕상휴수사로 5가지를 해서 모순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봄이 뭐죠? 왕하다. 이러한 것은 이거는 목, 화, 금수의 이론적 배경은 진수함 선생도 왕상휴수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토를 넣음으로써 왕상휴수사로 5단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겨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봄은 당연히 뭡니까? 왕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겨울은 뭐죠? 상이 되겠고 휴수가 되는 것이죠. 자, 화는 언제 여름이 왕하죠. 이게 왕하고 도와주는 봄이
상이 되겠고 지나가는 것이 휴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금은 봅니다. 금은 언제가 왕하죠? 당연히 가을이 왕하고 가을을 도와주는 여름이 상하고 그리고 뭐예요? 지나가는 것이 휴수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다음에 겨울을 봅니다. 수를 봅니다. 수는 어디요? 겨울이 왕하고 겨울을 도와주는 가을이 뭐죠? 상하게 되고 지나가는 계령은 봄이 휴하고 여름이 수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상휴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화와 토인데 요거는 화를 보면은 토가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는데요. 화는 여름이 왕하고 여름을 도와주는 엄마가 뭐죠? 봄이죠. 그래서 왕상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이 법칙은 모자 법칙이라고 해요. 자연학에 있어서는 이 자연적 원리는 전부 다 모자의 원칙. 엄마가 없이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고 이게 원리칙이에요. 그래서 모자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자 법칙에다 보면 자 여기 토로 와봅니다. 토로 와보면은 토는 봐요. 아까 제 뭐가 왕이었죠? 요게 당령이죠. 이걸 당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당령인데 여름이 왕하면 봄이 엄마가 되는 것이죠. 봄이.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요. 모자 원칙에서 화토는 동법이니까 휴수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추동은. 이 화토가 동법이니까요. 이 휴수는 같은데 요거는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잘 봐요. 왕이 요게 당령이었거든요. 그럼 요게 엄마였잖아요. 여기 엄마였어요. 그럼 여기 나와봐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죠? 얘가 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얘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되는 거죠. 얘가 엄마가 되고 요게 본인이 당령이니까 본인이 되고 여기를 보면은 화는 당령이니까 여름이 뭐예요? 왕이죠. 여름이 왕이고 봄이 엄마가 됐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는 뭐예요? 모자 법칙에 의해서 여기 뭐죠? 상이 엄마가 되고 여기 당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얘가 여기 봄이 왕이 되고 그 왕이 얘를 도와주는 것이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토동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는 보면은 화를 다시 한번 살피면은 화는 언제가 여름이 왕이고 왕을 도와주 이게 당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봄이 뭐다? 상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나가는 거니까 휴수가 됩니다. 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화토동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출령과 동령은 화토동법이니까 그냥 휴수가 돼요. 그런데 이건 화토동법이지만은 모자 법칙에서 동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는 요게 당령이었고 요게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걸 그러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줘가지고 얘가 본이 당자가 되고 요것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요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서 왕상 휴수가 되는 거예요. 요그래서 봄은 오행에서 토는 왕상 휴수다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원리 기준은 화토 동법과 뭐예요? 모자 법칙에서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의 당령에 여름이 왕하면 그걸 도와주는 봄이 상하고 나머지는 휴수로 동일한데 이것이 모자의 법칙에 따르니까 똑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야? 바꿔놨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상 휴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행의 왕선은 각기 오행이 갖는 계절적 변화 특성을 수반하여 4단계의 변화상을 왕상휴수에 담을 수가 있다. 그러나 시중에 미처 정리되지 못한 오행의 왕상휴사의
다섯 단계의 변화상은 사실 계절적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이나 엄밀히 표현하면 토오행의 계절 진술 충리의 관계, 이 계절의 사이라는 거죠. 이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토오행으로 적용한 나머지 배속의 지위가 성립되지 못하자 이를 모두 뭐로? 왕으로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배속의 지위와 실제 자연의 입법과 모순되는 그러한 이론이 형성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왕성규수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도표화시키면서 진수함 선생께서 잠깐 착각을 해서 그게 잘못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신묘선 선생님께서 다시 도표하거나 서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론을 다시 집대성을 해놓고 거기다서 진술충의 잡기를 격으로 다시 별화시켜 놓고도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은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혼동스럽게 뒤죽박죽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 구조식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토의 월지원령이다. 토의 월지원령. 즉 월지원령이고 격구경신인 관계로 토격으로서 이를 심요첨은 뭐라고 했다고요? 잡기격이라고 명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격은 방금 보신 것 같이 서로 간지일 때는 간지가 토일 때는 간지토로서의 기능이 쓰이지만 그것이 월지원령일 때에는 토로서 쓰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계절로서 쓰인다. 그래서 진술충위는 별도로 토격으로 별도로 잡기격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와 같은 토의 계절적 왕상유세의 다름으로 인해 격구경신의 혼란과 원령의 이동으로 인한 변화가 불확실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그런 토격을 별도로 떼어로 잡기격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위법을 그대로 사주명령에 대입한 것으로서 사주명령을 한층 더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격상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잡기격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추격에 대해서는 상신, 지역권 및 행운 그리고 행운에 따른 희귀 분석에 대해서는 잡기격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축이라고 한번 이렇게 축은 이걸 갖다가 토로 볼 것이냐라는 아니라는 이 축은 뭐죠? 개신기로 들어가지고 여기 개신기가 들어가서 물론 이 중에 잡기는 이 중에 어떤 것이 투에 있으면 여기 만약에 개가 이렇게 투에 있다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잡기격은 이렇게 얘가 격이 된다라는 게 이게 잡기격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여기 올라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신이 격이 되는 것이고 기가 올라갔다 그럼 뭐가 된다? 기가 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잡기격의 원리예요. 자, 개가 그죠? 개가 이 개신기에서 개가 투한돼서 자 이때는 이제 그 잡기에서는 이게 개가 뭐가 된다? 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렇게 설명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때의 개가 원령에서 왕상휴수 이제 상신을 구해야 되니까 이 왕상휴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령에서 이 상신을 뭘 하느냐? 자 보세요. 개수는 뭡니다. 개수는 겨울에 왕하다 했고, 그렇죠? 그러면 그 겨울을 도와주는 가을은 상한 기운이고, 봄은 휴할 것이고, 자, 여름은 뭐다? 수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축이죠, 축. 자, 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해자축 겨울령이죠. 그러니까 뭐야? 왕령이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함하기 때문에 이게 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격이 된 격이 이 본령에서는 뭐가 된다?
얘가 격이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힘이 너무 지나치 권한하니까 균형을 이루려면 얘를 그 뭐야? 억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억신이다. 억신을 뭘로 찾는다? 이것을 뭐로 한다? 상신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상신으로. 도와주는 십신이다. 이게. 이 격을 도와주는 십신. 그 상신을 찾아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이제 바로 격국용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리학의 정통 명리학의 구조식이 원리적 구조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시라는 거예요. 태어난 당시라는 거잖아요. 사진 속에 있는 찍어놓은 어린 시절의 아이를 사진을 찍어놨대요. 근데 지금 40대가 되었는데 그 40대의 사진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린아이의 것으로 가지고 어린아이의 것을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뭐다? 대운으로 변해가야 된다. 자, 이게 축, 해, 자, 축, 인묘, 진, 사, 오. 뭐 이 정도 가면은, 자, 얘가 이제 그러면 해, 자, 축, 인묘, 진, 사, 오, 미로 갔다고 한번 봅시다. 이것도 뭐죠? 이것도 결국은 진술충이지만 이거보다 사, 오, 미에 이것도 하령이다. 여름에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왔다. 자, 이 시기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겨울에서 여름에 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자, 개수가 왕했어요. 여름에 왔더니 어떻게 됐죠? 수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를 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억신을 통해서 억신의 상신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대원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힘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 이래서 뭐를 쓴다 여기서는 부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부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 태어났을 때 시기에서 유년 시절 같으면은 어떻게 살면 이게 지나치게 강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를 격을 억신을 시켜서 균형을 그게 뭐예요? 수생모 또 다음에 수국화 또 뭐예요? 토극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었다면 반대로 이 시기에 10년 세월에 오면은 여름 시기에 즉 하령에 올 때에는 그 격이 수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눌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그때는 뭐야? 도와줘야 된다. 부신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유년 시절에는 목화토라는 것이 이게 희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희신. 그런데 이 대운에 가서는 목화토가 억신이기 때문에 부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오히려 뭐가 된다? 이게 희신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만큼 왕상휴수사에 따라서 상신이 구해지고 격의 상신이 구해지고 그 상신에 따라서 뭐야? 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 대운마다 이 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대운에는 무엇이 좋겠고 무엇이 덜 좋겠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는 것은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리학의 구조식이고 이게 바로 명리학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계속 이 사주 원국에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약하네 강하네 이런 땅 위에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 원국에서 그냥 수가 용신이네 한번 정해졌으니까 그죠? 수가 용신이네 금이 용신이네 목이 용신이네 이런 식의 막말을 했는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사진 속에 멈춰져 있는 정지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지금의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뭐요? 과학적 원리도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명리학을 원령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원령이라고 바로 이거 왕상휴수예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왕상휴수입니다. 근데도 하나까지 아쉽게도 우리 왕상휴수는 왕상휴수여야 하는데 왕상휴수사라는 불명의
이론적인 논외적인 것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이거는 결코 오래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누구? 진수함의 명리학원에서 규정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수정되지 아니하고, 물론 심효청 선생이 해서 완전히 수정이 되고 별도의 격까지 진술충미의 작비격에까지 완벽하게 이 명리학을 집대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바로 명리학의 근본적인 핵심이자 원령학의 엔진을, 명리학의 즉 소위 말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그런 구조식에 대한 엔진을 틀리게 하고서 지금 명리학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다문이 개발을 한 것이,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눈에 벌써 있었던 것을 잘못 오류로 되었던 것을 다시 환원시킨 것에 일조하였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